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한 15%? 소아에는 30%라고 돼 있는 그분들은 약을 열심히 뿌리고 해서 관리하면은 되는 거지 이걸 완치하는 걸 꼭 목표로 하지 말고 증상 없는 상태를 유지해서 숙면을 하고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의 권혁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레르기. 참 이 알레르기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속에서 사는 분들, 네. 이분들 외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네. 당사자들은 막 정말 힘들죠. 정말.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본인은 힘든데 본인이 힘든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냥 당연히 그런 듯이에요. 네, 그게 이제 더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가끔 출연자나 아니면 네. 지인들 가운데서 보면은 비염이라든가 아니면 막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뭐 되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는 아유 뭐 이렇게 예민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당사자들은 그게 되게 서운한가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요점을 드리면은 사실 이 비염,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비염 환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비염인지도 모르고 그게 인간의 삶이 그거가 정상인 줄 알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비염 치료하면 더 좋아지겠구나 이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제대로 이 비염 치료를 받으시면은 숙면이 되고 코골이가 좋아지고 정말 삶의 질에 에너지가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염 환자분들 부디 잘 치료받으셔서 아주 건강한 삶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교수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답이 좀 나옵니까?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비염 있으신 분들 그냥 평소에도 코 맹맹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막 가끔씩 코 풀고 막 항상 이 코가 막혀 있는 맞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본인들도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잘 때도 그렇게 코 고는 경우가 근데 그 코 고는 것도 시원하게 코 고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불편하다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비염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 한번 좀 증세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증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화면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만성 비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말 자체가 코에 염증이 있는 거죠.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막이 빨간 게 부어오르니까 이제 코가 우리 좁아져 있는 코가 더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코가 막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진물이 나오니까 콧물이 나오고 거기가 자극되니까 막 간질간질하고 재채기도 나오고 더 나가서는 이제 눈까지 가려운 이런 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이제 특징인데 이게 이제 알레르기 물질 막 진먼지, 꽃가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 말고 미세먼지, 대기오염 뭐 여러 가지 온도 변화, 습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코에 염증 생겨를 우리가 만성 비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콧물, 재채기, 코막힘, 눈 가려움증인데 제가 이거 꼭 한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러신 분을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 자체가 막히거나 이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처럼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사는데 여기 가운데 가려우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눈 자체 가려운 분들. 네. 그러면 사실 이거 알레르기 결막염이다 해서 안과 찾아다니고 하는데 이 결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이 있을 때는 대부분 비염이 동반돼 있고요. 네. 특히 여기 가운데 내측 여기 만져보면 오돌도돌한 데 있거든요. 여기 대표님들 만져보시면은 여기 이게 어디냐면 눈과 코가 연결되는 통로예요, 거기가. 네, 뭐 이렇게 선같이 이렇게 그렇죠. 가로를 그래서 그게 눈물이 나오면은 딱 그걸 통해서 코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것도 피곤할 때 이렇게 누르지 않나요? 그러면 근데 그건 이제 뭐 눈이 피곤하니까 그러는 건데 이제 실제 거기가 눈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울면은 막 콧물 나오잖아요. 그게 눈물이 그쪽 통해서 코로 들어가 갖고 이제 코 뒤로 넘어가는 통로가 연결돼 있는 데인데 코 안에 염증이 있으면은 염증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가려워요. 그래서 여기만 주구장창 누르시는 특히 여성분들 이거 삶의 질 너무 떨어지고 화장 지워지고 그렇지.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보면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비염 증상이라고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손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보통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상태라고 보시면요. 이 감기 걸려 보셨잖아요. 네. 감기 걸려서 코가 이 정도 막히거나 이러면은 힘들어서 잠 못 자고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비염 환자분들은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 정도 돼야 나 좀 힘들어 하다가 나 너무 건강해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보다 아주 심해서 좀 되게 맞아요. 두통도 나고 이럴 때 그랬죠. 근데 이분들이 치료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은 내가 힘들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
이게 코에 축농증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남들보다 더 나는 코감기 잘 걸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계속 저 축농증이 생기고 코에 부비동이 생기면은 이게 단순하게 코에 끈적한 것만이 나오는 거, 코딱지, 피딱지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코가 뒤로 넘어가요. 그럼 계속 가래 있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 중에 이거 많이 하는 분 있잖아요. 목 잠기고 여기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코가 안 좋아서 코가 뒤로 넘어간 게 여기 고여서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라는 거 콧물이 끈적한 코가. 그렇기 때문에 가래 많이 생기는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3분의 1에서 거의 40%, 40%가 코 때문에 가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여기 염증 심하게 생기면요 얼굴도 뜨겁고 아프 통증도 생기지만 두통도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좀 심하면 두통 맞습니다.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두통도 있고 이게 또 귀가 또 코 안과 연결돼 있거든요. 눈도 연결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쪽에 염증돼서 그 관이 막혀버리면 귀도 멍멍할 뿐만 아니라 중이염이 잘 생겨요. 그다음에 이제 귀도 가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천식인 거죠. 왜냐하면 코와 기관지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염이 오래되거나 코에 염증이 있으면 기관지까지 염증이 가서 천식, 해소 이런 것들 기침과 진짜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염 치료가 그 중심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분들에게 삶의 질에 영향 끼치는 거는 코가 막히면은 그게 밤에 잘 때 코골이가 된다는 거고. 코 골면은 숙면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코골이 보통 코골이란 건 결국 코서부터 이 숨이 들어가는 그 구멍이 이제 좁아졌을 때 그걸 어떻게든 힘있게 그걸 빨아 마시려고 하다가 이제 입천장이 이렇게 떨리면서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심해지면 완전 막혀버리면은 수면 무호흡증, 숨을 안 쉬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심지어는 몇 초에서 몇 분 있으면 산소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산소 포화도가 실제로 저도 이거 워치로 이제 해놓고 자면은 저도 막 술 마시고 안 좋은 날에 똑바로 누워 자면은 산소 포화도가 막 85% 원래 90%가 95% 넘거든요. 부족하군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성적으로 매일매일 떨어지면은 뇌나 혈관 입장에서 비상사태잖아요. 이 사람 누가 못 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과 심장에 더 비상사태다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호르몬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고혈압, 그다음에 공맥경화, 그다음에 당뇨, 비만 여러 가지 그런 상태가 되어서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굉장히 이제 건강에 안 좋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코 막히는 원인. 근데 그중에 대표가 이 비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염 환자의 수면장애 코 막힘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뇌파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수면을 할 때 이제 평안한 이게 이제 수면할 때 나오는 뇌파인데 갑자기 찌글찌글해지죠? 네. 요거는 뭐냐면 뇌가 눈은 떠지 않지만 뇌 자체가 각성한 거예요. 이걸 미세각성, 마이크로 어라우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염 환자분들이 건강한 사람보다 10배가 이렇게 뇌가 깨버리는 게 많아지는 거죠. 저게 이거 있으면 각성하는 게 안 좋은 거군요.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수면을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뇌가 쉬지 못하는 거. 그럼 이게 왜 갑자기 평안한 게 찌글찌글해지느냐? 이게 수면 호흡 패턴이에요. 보시면은 숨 쉬다가 갑자기 호흡이 숨을 못 쉬는 거죠. 이때 이제 코골이가 있거나 수면이 있을 때 그때 뇌는 그냥 순간적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 코골이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병이 없는데 뭐 이게 뭐 어째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뇌 건강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비염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공부를 못 해요. 성적이 떨어져. 이게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보면은 언어, 수학, 과학 모든 영역에서 떨어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학습 기억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봄철에 알레르기 비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들 연구해 보면은 딱 그 봄에 중간고사 성적만 제일 낮아요. 가을에는 좋고 똑같은 애들도. 뭐 꽃가루 날리고 그러면 더 힘들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염 증상이 심할 때 그 기간에 공부를 못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수면 장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가 있거나 비염 있는 분들은 내가 낮에 힘들지 않다고 이걸 냅두시면 안 되고 꼭 치료하셔야지 뇌 건강에 좋다. 우리 머니톡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밤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짧게 수면을 취하더라 숙면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코골이 되거나 이런 수면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자도 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해지면 짧게 자도 굉장히 숙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면이 건강에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비염 치료에 뭐 여러 가지 아까 합병증 얘기했지만 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 장애 퍼센티지인데 보시면은 코골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해서 수면 장애가 있을 때 불면증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
이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은 8배가 높아지는 거죠.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학습장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를 못하는 건데 여러 가지 학습장애 위험들도 높아지는 것들이 있고 수많은 논문에서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모든 그런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합해서 나온 결과인데 여기 결과가 딱 이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 어린애들 비염 치료 제대로 안 하면은 정신적 신체 기능 저하되고 목류병, 수면장애, 성적 떨어지고 ADHD, 우울증 다 증가하기 때문에 꼭 치료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전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경각심을 갖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일단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그걸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럼요. 그냥 에휴 이러려니 하고 하다 이게 보면 삶이다 이러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비염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이 알레르기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뭐 코가 막힌다는 거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선천적인 문제는 먼저 짚고 넘어가죠. 선천적인 문제는 뭐 코 비중격이라고 하죠. 가운데 코뼈가 뭐 안쪽이 휘어져 있으면은 그냥 구조적으로 한쪽이 막힐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건 뭐 어릴 때 코를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비염 자체가 너무 오래되면은요 점막이 막 헝투가 잡히고 두꺼워지고 자라나서 나중에 치료해도 거의 꽉 막힌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든 뭐 치료해도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애초부터 이제 염증이 왜 생기느냐 그 질문에서 알레르기가 왜 생기냐는 질문으로 가는데 이거는 그냥 면역의 오해와 착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진먼지 진드기 아시죠? 아,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50%에서 40에서 50%가 여기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꽃가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먼지 진드기는 사실 말이 뭐 곤충같이 지금 여기 카페트에도 다 있고 모든 분들 지금 사시는 분들 친구 중에 다 살고 있어요. 한 0.3mm 정도 되는 작은 곤충같이 생긴 애들인데 인류 역사와 함께 한 거거든요. 꽃가루도 인류 역사와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뭐 곰팡이 코 흡입했을 때 이게 사실 몸에 해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누구나 다 인류 역사 선조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다가 나중에 삼키거나 뱉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면역의 그 어떤 그 성숙하지 못한 면역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우리 다 지저분하게 살았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막 균들 많고 막 그러셨어요? 저는 아닌데. 저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아, 네. 저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만 저도 비염 천식 다 있어요. 하도 깨끗하게 자라서. 네. 이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똥 키우다가 그렇죠. 소똥에다 그거 묻은 손으로 애 젖먹이고 맞아요. 애들도 쪽쪽 빨고 뭐 코 질질 흐리고 수많은 바이러스와 곰팡이 균들을 노출하다 보면 면역이 인간관계랑 똑같은 거죠. 성숙하는 거예요. 막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만나 보면은 이 사람 나중에 딱 봐도 나쁜 사람, 딱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해서 경험이 많아지면 하는데 인간관계에 경험 없는 사람들은 막 겉으로 보니까 좋은 사람에서 친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그렇죠. 그렇잖아. 오해도 하고 그런 것처럼 면역도 이게 수많은 경험을 많이 못한 면역은 오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애들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나쁘다고 착각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꽃가루 나쁘지 않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괜찮아 별로 아니야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면역의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선진국에서 자란 애들은 그런 거에 들어왔을 때 뭐야 이거 혹시 나쁜 애들 아니야? 세균 기생충 같은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과잉 대응을 하는 거죠. 쓸데없이. 네. 그래서 과잉으로 막 그놈 나쁜 놈을 착각해서 그놈 들어올 때마다 염증 생기고 난리치는 게 바로 이제 알레르기 염증인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은 꽃가루 진먼지들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 일부 그 과잉 대응하는 면역을 갖고 있는 체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막 코, 눈 가렵고 코 막히고 난리가 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게 알레르기 비염의 본질이고 그 똑같은 게 기관지에서도 생기면 그게 천식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원인과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지 이거는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비염은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상식이랄까? 비염은 절대 치료가 안 된다. 그렇죠. 알레르기 비염은 그냥 잠깐 좋아졌다? 어쩔지 몰라도 계속 그 고치기가 어렵다. 네. 불치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완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함께 가야 돼. 제가 알레르기 어릴 때부터 1살 때부터 천식 비염이 다 있었고 약물 알레르기도 있고 지금도 천식과 비염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제가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에 뿌리고 흡입하는 약을 쓰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완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관리의 개념을 전 생각하고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료로 와서 이거 비염 완치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거 왜 치료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데 역으로
우리 양치를 안 하면 치주염 누구나 생기잖아요. 다. 그렇죠. 2, 3일만 안 해봐 이 몸 띵띵 붓고 아프지. 그럼 치주염 어차피 완치되는 것도 아닌데 왜 양치질을 하시냐라고 질문을 역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빨 100세까지 건강하게 관리하려고 고기 씻고 살려고 100세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차피 안 하면 염증 생기는 거니까 매일매일 양치를 해서 그냥 증상이 없어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한 15%? 소아에는 30%라고 돼 있는 그분들은 그냥 꽃가루 날리거나 짚어질 때마다 계속 코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최대한 건강하게 관리를 해주면은 아무 증상 없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코에 약을 열심히 뿌리고 해서 관리하면은 되는 거지. 이걸 완치하는 걸 꼭 목표로 하지 말고 증상 없는 상태를 유지해서 숙면을 하고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자꾸 완치 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설득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관리하는 병이라는 건 계속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를 매일매일 반복해줘야 맞습니다. 근데 효과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상태로 없는 그렇죠. 듯이.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지금 질문하신 건데 그게 바로 코에 뿌리는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에요. 우리에서 스테로이드 아시죠? 스테로이드 하면 다들 막 안 좋은 약, 위험한 약. 그거 오래 쓰면은 안 좋은 거. 망가지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하면 그거 코에 오래 뿌리면 망가지는 약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오시는데 이제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라는 거예요. 스프레이, 나잘 스프레이인데 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코에 뿌려도 삼키게 되잖아요. 흡수돼도 99%가 간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제가 이거 생분해성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차피 조금 코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전신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이거는 만 2세부터 허가를 해줬고요. 그래요. 평생 써도 안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자체가 위험하진 않다. 그 다음에 얘를 그럼 꾸준히 매일 썼을 때 아까 말한 코막힘, 비염이니까 염증이니까 얘가 염증을 없애는 약이거든요. 항염증제. 그러면 아까 말한 모든 증상들이 제가 장담컨대 이거 열심히 쓰시면은요 한 70~80% 이상은 거의 없어져요. 그래요? 거의 90% 이상 없게 살 그 수가 있는 코맹맹이 코 풀고 뭐 코맹맹이 소리 나고 이렇게 답답해 있는 요거 자체 증세가 없어진다. 거의 없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나머지를 먹는 약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 뿌리는 거는 이제 왠지 스테로이드니까 부작용있을까 봐 싫고 얘가 또 전문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비인후과나 내과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을 잘 안 받고 줘도 이게 또 오늘 쓴다고 효과가 없어요. 이 약이. 핵심은 이게 꾸준히 누적해서 매일 써야지 효과가 있는 약이지 오늘 쓴다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몇 번 심할 때 써보고 효과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 처방되는 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의 90%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 거죠. 왜 빠른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율을 제가 그래서 이거를 뻥 뚫는 약이 아니라 양치질 같다 이런 거죠. 우리 잇몸병 생겼을 때 양치질 거기 하면은 피만 더 나지 더 아프잖아요. 아프죠. 효과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가 애초 생기지 않게끔 열심히 양치하는 거고 저는 이거 꼭 얼굴에 바르는 세럼, 토너, 에센스 이런 영양크림 그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증상이 트러블이 없을 때 트러블이 없게끔 계속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증상이 없어도. 그것처럼 이것도 증상이 없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꾸준히 매일 해야 했으면은 눈도 안 가렵고 이거 가려운 거 코에 스테로이드 뿌리면은 하나도 안 가려워져요. 이게 코막힘도 없어지고 수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처방을 받아서 쓰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비염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매일 그 코에다가 분무해주는 그 약과 먹는 약과 이걸 평생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먼지նդ기 알레르기가 있다. 이건 1년 내내 있으니까 그냥 1년 내내 뿌리는 게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건 되고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내가 이 알레르기의 그 종류가 뭔지를 어떻게 그건 확인하죠? 이제 병원에 가보시죠. 그래 봐보시면은 저희가 혈액 검사로 알레르기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팔이나 등에다가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진먼지의 엑기스 한 방울 떨어뜨리고 바늘로 찔러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두드러기가 막 생기거든요. 그걸 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시면은 내가 꽃가루냐, 진먼지냐,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 꽃가루다 이건 봄에만 날리거든요. 그다음에 잡초 꽃가루 이건 가을에만 날리고 뭐 개고양이 키우신 분들 1년 내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자분 증상과 그걸 합해서 환자분들은 요새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다 그러면 2월부터 6월까지는 매일 쓰세요. 이걸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환자분에 맞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콧물 항히스타민제 있잖아요. 약국 가면 뭐 지르텍도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콧물 재채기 약이니까 먹으면 효과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심할 때 코에 뿌리시는데 음. 이 오히려 먹는 약이 사실 안전하긴 하지만 얘는 반짝 그냥 증상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로 치자면은 코에 뿌리는 게 양치질이고 그렇게 항히스타민제, 콧물제제 먹는 게 이제 이빨 아플 때 먹는 소염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 양치를 열심히 해서 소염제 먹을 일 없게끔 만드는 것처럼 코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열심히 뿌려서 항히스타민제 먹을 일이 별로 없게끔 그 와중에 나오면은 항히스타민 드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치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아는 거일 수도 있지만 요거를 그냥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습관화시키는 네. 거 이게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봄철 지금 그 꽃가루 날리는 시즌이 벌써 2월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 정신없는 분들 꽤 많아요. 지금 전국에. 이런 분들이 꼭 처방 받으셔서 이거 꼭 쓰시지 괜히 약만 드시고 살지 마시라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